라이프 리코딩 여러분, 리코입니다. 바샤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 책이 절판이 돼서 구해서 읽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설레며 살아야 안전하고 순탄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가슴 설레이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보고 또 저의 견해를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책을 계속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느낌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설레며 살아야 안전하고 순탄하다. 다음에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모든 관념은 그 안에서 완결됩니다. 왜 그 안에서 완결되는가 하면 관념은 그 관념만이 진실로 보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념을 제외한 현실은 전부 다 그저 이미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은 이렇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상상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면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못생겼다라는 정체성, 그런 관념, 신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렸을 때 뭐 주변 어른들이 너는 왜 그렇게 코가 뭉툭하냐, 왜 그렇게 눈이 작냐 그랬다던가, 아니면 사춘기 때 좋아하는 남자애가 무심코 나에게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못생겼어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에게 귀엽다, 이쁘다, 외모가 참 편안하고 호감 있게 생겼다 이런 말들을 해도 내 귀에는 그게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거짓말처럼 들려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저런 말을 하나 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관념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현실은 나의 상상과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 관념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하기 싫다고 느끼는 그 생각이나 에너지가 그 관념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면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만약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리고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자신이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지 아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일단 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계속 꾸역꾸역 참으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면서 해야 한다는 그 생각, 그 에너지가 다른 걸로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것은 변화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는 편이 안정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변화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슴 설레고 끌리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상적이네. 그렇지만 막상 내가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참고 살아온 경우에 또 하기 싫은데 참고 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하기 싫은 일부터 제거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노트에 반을 딱 접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한쪽에는, 또 반대쪽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거가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싫은 거는 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적어보세요. 하기 싫은 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적어볼게요. 그럼 그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기 싫다면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나는 정말 배려 없는 사람이 싫어.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에 그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걸 또 하나 확장시키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의 마음에 드는 점은 뭐지? 나의 싫은 점은 뭐지?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싫은 것부터 잘 떠오를 겁니다. 나는 내가 못생겨서 싫어. 키 작은 내가 싫어. 또 말이 너무 빨라서 싫어. 이렇게 적다 보면 그럼 그 반대를 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직업적인 변화를 가질 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으면 이 바샤르의 말대로 싫은데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싫어도 참아야 돼.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이게 내가 생업인데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생존에 유리하죠. 위험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자체가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 그런데 49%의 두려움과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라는 51%의 설레임이 있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이 길이 틀린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보세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구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을 할 때는 내가 10번, 20번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움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두려움이 49%고 해보면 재밌겠다. 뭔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상위 자아에 연결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신호라고.
그 신호를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문화센터를 알아본다. 혹은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가 되기 위한 유튜브 영상부터 봐본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고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변화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슴 설레고 끌리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간단하게 사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 즉 가장 설레는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일을 하면 결국에는 지쳐버립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지칩니다. 변화가 도전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설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만일 변화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그 변화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그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오래된 버릇이나 습관, 낡은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가슴이 설레는 방향으로 거스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채로 믿음을 갖고 자신이 설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과 기회가 점점 더 쉽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장 설레는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 안에는 원래 나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살 때 재미있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니까 성과가 나옵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아주 혼란스럽고 난감하다면 그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우리 판타지 영화 보면 주인공이 이 절벽과 저쪽 절벽 사이가 있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저쪽에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그런 상황 아시죠?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나.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고 한 발을 딱 내디딜 때 그 밑에 보이지 않던 발 받침이 착 나오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하지만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 계단이 짠 나타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시간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존 욕구 때문에 저게 보여야 안전한 발판이 보여야 내가 발을 착 내디디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 현실 세계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먼저 먹어야, 내가 마음을 먼저 내야 그 다음 현실이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접을까 말까, 그런 혼란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뛰어넘지 마시고 지금 이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는 화가분의 실제 사례예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보통 정년퇴직할 나이 정도까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그 기간 동안 되게 힘들게 이제 이걸 운영을 해오셨던 거죠. 그런데 내가 화가가 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막 그림 도구 같은 거는 사놓으셨나 봐요. 근데 뭐 이게 생초보가 갑자기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에라 모르겠다고 딱 팽개쳐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배워보려고 그걸 배우러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가 그 옆에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대요.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클래스를 수료를 하면서 그 선생님과 좀 더 이제 친해졌겠죠. 내가 관심이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개인 수업을 받고, 그 다음 좀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은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 화가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만족해 하세요.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